누가 이런 지령을 그러면은 이 얼마나 강력한 가스라이팅의 힘이고 효과이고 영향인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 형사들은 오죽했겠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당신에게 지령을 내렸어요? 라고 끝까지 추궁을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끝내 입을 열었는데요. 형사님이 믿을 수 없겠지만 기계교라는 게 있다. 그 기계교에서 문자로 계속 지시를 한다. 기계교? 그거 봐봐. 이거 사이비 종교네. 기계교면 뭐 기계를 믿는 거예요? 기계교? 기계교는 처음 들어보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애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맞네요. 이게 기계교라는 게 교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종교 느낌이 딱 들어가는데, 그죠? 무슨 단체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집단인가? 근데 우리가 사이비 종교 이렇게 몇 개 들어봤는데 기계교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종교, 기계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계교라는 그 이상한 이제 신념 체계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엄마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야? 내린 사람은 집단이고 당한 사람은 한 명 엄마? 교 자체, 종교 자체, 기계교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 없다고요, 아예?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혹시 상상해낸 거 아닐까요? 뭐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엄마가 마음대로 상상해내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환상망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것도 아니야? 아, 그럼 양 씨가 다 한 거죠. 교주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양 씨가 핸드폰을 2개를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는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다른 번호로 계속 지시 문자를 보낸 거죠. 양식이라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등판한 또 양 씨는 뭡니까? 네, 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뭐 고구마 줄기처럼 막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새로 등장한 양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계교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이 고도로 정밀화된 기계 시스템이 사실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양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아주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제공을 하면서 교주도 없고 신도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만 믿은 거네요. 네, 그냥. 지령이 종교적 지시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거든요. 참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네. 놀랄 일이 더 있어요. 더해. 그 자무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 여자가 좀 순진하다는 걸 알고 뭐 처음엔 장난식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계라는 거에 대한 맹신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학부모래. 아니 같은 학교의 학부모면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라는 건데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인 거잖아요. 참 너무 슬픈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너무 아프고 슬픈 건데요. 이 양 씨라는 사람은 원래 이 피해자 엄마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1학년짜리 동갑내기, 그러니까 큰아이가 1학년 때부터 아주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학부모였다고 합니다. 야, 이 사건은 뭐가 좀 까도 뭐가 계속 나오네요. 엄마가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경찰관들도 점점점 황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빠져드는 거지 거기? 이 양 씨라는 사람 전과도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냥 같은 학교의 학부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학부모에게 속아서 자기의 아이를 둘이나 살해했다? 전 지금도 사실은 이해 안 가요. 안 가죠. 이거 안 가죠.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양 씨가 지금 이 번 씨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기계교라는 것의 문자에 사람이 이렇게 놀아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빠져들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따라갈 만하네요. 속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 잘 살게 된다. 이게 약간 뭐야 이거 이러면서. 처음에는 사소하니까 한번 따라는 해봤겠네. 근데 뭐가 좀 달라지긴 했나 보네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거 따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엄마가 예상외로 그냥 너무 쉽게 따라하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씨의 지령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이들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지령 자체가. 노숙해라, 그다음에 뭐 전기 매트 틀지 말아라. 이거는 전 학대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완전 학대죠. 노숙이 뭐야, 갑자기. 멀쩡한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노숙을 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 화가 났네요. 그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했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그 기계교를 사칭한 시스템의 지시, 문자 지시, 사실은 양 씨의 지령이죠. 이걸 그대로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핸드폰으로만 계속 이렇게 문자만 보내. 문자로만. 하루 종일 앉아있어. 뭐 먹고 사는 걸 모르겠어.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배가 고팠나 봐.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근데 이거 오면 그냥 쳐다만 본 게 내가 그다 챙겨서 주면서 동생하고 꼭 갈라 먹으라 하면은 화장실. 애기들은 주니까 박스 있잖아. 저 종이 박스 이렇게 싸놓고 그 안에 앉아있고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날씨가 어땠어요? 날씨 좋지. 얇게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저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정도면 그 당시 모습이 굉장히 귀괴하고 되게 맞아. 특이했다는 황당하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노숙인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가족이 전체가 심지어는 어린아이 2명이 딸린 노숙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은 진짜 드문 장면이었을 거예요. 저 노숙이 시작된 게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였어요. 겨울이잖아요. 엄청 예, 추웠을 가장 때 추운 아니에요. 기간이죠. 무려 4개월 내내.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이제 엄마도 결국은 한계점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구로 생각한 게 바로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애들은 무슨 것이었던 거죠. 진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네요.